네, 안녕하세요. 레드꾸미입니다. 오늘은 크루엘라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루엘라는 디즈니의 신작 영화죠. 예전에 이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9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거기에 크루엘라라는 악당이 등장을 해요. 그 크루엘라라는 악당은 글렌 크로즈가 연기를 했고요. 역시 지금 개봉한 영화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이제 반은 하얀색, 반은 검은색. 그래서 달마시안이 하얀색이랑 검은색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달마시안의 가죽을 벗겨서 뭐 옷을 만들거나 모피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악당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주 크게 인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볼 수 있을 만한 가족용 코미디 소동극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디즈니가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반응이 괜찮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편까지 몇 년 후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편이 아주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뭐 후속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2021년에 크루엘라라는 영화로 다시 이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영화를 재해석한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크루엘라가 주인공이고요. 크루엘라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반쪽은 검은색, 반쪽은 하얀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특이한 아이로 그려지고 있어요. 초반에 한 20분 정도를 그 크루엘라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데 크루엘라는 일반 아이와는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뭐 괴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할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다 해버리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는 크루엘라의 원래 이름은 에스텔라. 에스텔라가 이제 조금 착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런 에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크루엘라의 성격, 그러니까 크루엘라는 조금 직설적이고 조금 괴팍한 성향의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크루엘라가 나오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넌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엄마예요. 근데 결국에 크루엘라는 그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리고 남자아이들과 놀린 남자아이들과 뭐 싸워서 다퉈서 이제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고를 먹다가 결국엔 퇴학까지 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런던으로 와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어딘가에 들려서 엄마를 잃게 되는 상황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런던에 혼자 와서 에스퍼와 호레이스라는 아이를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크루엘라를 맡은 배우가 이제 엠마 스톤이에요. 엠마 스톤은 라라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 가지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도 출연을 했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출연을 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비랜드에 등장해서 굉장히 이름을 많이 알렸어요. 1편에 등장했을 때. 그리고 2편 더블탭에도 등장을 해서 그때 보여줬던 그런 톡톡 튀는 연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여러 가지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엠마 스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대되는 영화인데 이번 크루엘라에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이 크루엘라라는 역할은 이제 엠마 스톤이 딱 맞는 역할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남자 부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엠마 톰슨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엠마 톰슨은 이제 영국 배우인데 러브 액츄얼리에서 출연을 해서 이제 바람난 남편 때문에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심리 묘사도 잘하고 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해리포터에도 등장을 했었고 여러 가지 미국 영화든 영국 영화든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 부인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고 잔인한 그런 역할인데요.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굉장히 얄밉게 나와요. 물론 어떤 패션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로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밑에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경쟁 상대를 굉장히 밟으면서 이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엠마 톰슨의 연기를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연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물이라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남자 부인과 이제 크루엘라가 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패션으로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게 연결이 돼서 이어집니다. 사실 크루엘라 자체도 굉장히 괴팍한 성격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팍함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거는 사실 엄마가 계속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이제 되게 감성적으로 대해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도 제스퍼나 호라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자라 보여요. 모자라 보이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약간 자기 편이 되는 가족처럼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한테 어떤 감성적인 그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약간 남자 부인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간 감정적인 공감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 부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 크루엘라도 그런 사악함이나 자기중심적인 게 분명히 들어있는데, 중간에 사실 그런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엔 다시 다 같이 이제 뭔가 일을 꾸미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일단 머리부터가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화 속의 그런 균형이 딱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 부인과 크루엘라의 대결, 이제 1대1로 이제 매칭이 되죠. 그리고 크루엘라 안에도 에스텔라와 크루엘라라는 그런 두 성향 간의 그런 그 반반씩 섞여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텔라만 나와서도 안 되고 크루엘라만 나와서도 안 돼요. 이 두 성향이 적절히 섞여야 조금 더 발전하고 이제 남자 부인보다 좀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크루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기묘한 그런 균형 감각,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될 때 정말 크루엘라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균형 감각이 있게 구성이 되었다고 느껴졌어요. 남자 부인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처단을 잘합니다. 쉽게 잘라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경쟁자들을 밟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크루엘라는 그것과 동일한 길을 가지는 않죠. 근데 대신에 남자 부인과 대결하면서 남자 부인을 어떤 패션이나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주 정당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범죄자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하곤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펼쳐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자 부인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크루엘라는 적어도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루엘라가 아슬아슬한 길을 이렇게 가서 떨어질 뻔해도 주변에서 잡아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크루엘라가 그거에 있어서는 남자 부인이 크루엘라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재해석한 영화가 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엠마 스톤은 이 크루엘라랑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화장도 그렇고
눈이 또 되게 크잖아요. 얼굴은 작고. 그래서 더 돋보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패셔너블한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감독은 크레이그 글레스피라는 감독인데, 직전작이 아이토냐라는 영화예요. 아이토냐는 토냐 하딩이라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토냐 하딩의 삶이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였죠. 그런데 이 토냐 하딩도 악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악녀의 이미지나 악녀의 성향 같은 것들이 이 크루엘라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석도 좀 있고요. 근데 토냐 하딩은 이제 성공하지 못한 악녀고, 이 남자 부인은 조금 성공한 악녀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도 그 직전작인 아이토냐의 영향도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디즈니가 적절한 감독을 잘 선택해서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그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크루엘라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조금 개파하긴 하지만 무시를 한다거나 이렇기는 하지만 좋은 인물들을 데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엄마의 복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지기 때문에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색다른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영상도 화려하고 연기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루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영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레빗꾸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리뷰 글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